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산타페 MX-5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리뷰를 최근 들어서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차량을 심도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특히나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은 이렇게 파고들어서 막 그런다기보다는 최근의 추세 혹은 최근에 이제 차량의 어떤 느낌, 그리고 이 차량이 나왔는데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이 차량이 얼마나 그것들을 잘 구현해냈고 잘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가 사실은 제가 원래 추구하고 싶었던 차량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울트라 TV 채널 안에서 어떤 차량을 딱 확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드는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 차량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으면 감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평가를 아주 뉴스를 말하듯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채널에서 저라는 캐릭터, 저라는 인물이 이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 들어서 차량을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이제 아는 동생이랑 통화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 오늘 어젯밤에 잠을 잘 자고 이 차를 오늘 탔는지, 내가 여태까지 타왔던 차량들이 어떤 차량이었는데 지금 이 차량을 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어떤 하나의 사전적 정의처럼 디파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차감은 나는 이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똑같은 승차감을 갖고 있으면서, 혹은 똑같은 이 차량의 어떤 외관적인 느낌이나 내외관적인 느낌이나 편의성적인 부분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리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 이제 아는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타페 MX-5가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사전적 정의처럼, 백과사전처럼 정의를 내리시고 계시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제 자동차 리뷰는 그냥 울트라 비니군이라는 놈이 이 차를 탔더니 그냥 이런 느낌이더라, 그게 정답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새끼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 차량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Q4 이트론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뭐였냐면, 차량의 기본기란 무엇인가. 차량의 기본기는 예전에는요,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잘 돌고 잘 서고 시동 잘 걸리고 장고장 없고 뭐 적당한 승차감에 적당한 편의성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Q4 이트론 리뷰를 하면서 요즘도 이게 차량의 기본기인가? 그거는 그냥 기본기라기보다는 기본 요소? 이제는 너무나 기본 중에도 기본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과 피처폰은 이제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스마트폰에서 누가 문자가 잘 가고 전화가 잘 가고가 폰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데이터가 잘 터지고 빠른 와이파이, 영상, 화면, 그리고 안정성,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기본기로 추앙을 받는 시대가 아닐까? 그럼 저는 이걸 요즘 차량들에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지문인식 시스템 혹은 에이다스, 주행보조장치 시스템, 혹은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에르고 모션 시트, 이런 부분들이 기본기라기보다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차량의 요소들이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뭐랄까요, 넥소 같은, 그러니까 옛날 넥소 같은 차량들이나 옛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무슨 무수히많은 버튼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버튼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다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적재적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쓰기가 좋은가, 손에 잘 닿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 더 괜찮은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량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 잘 달리고 파워가 부족하진 않은가, 내가 빠른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가 털려갖고 차가 뒤집어, 이제 이런 부분은요 기본기가 아니라 그냥 베이스 요소입니다. 차량이라고 하면 그건 응당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소인 거고요.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ADAS,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얼마나 오너들에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는가, UX적인 부분, 이런 소재의 고급감이나 이런 심미적 요소나 사람들이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혹은 소유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얼마나 큰가가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 있어서 이 산타페 MX-5라고 하는 신형 산타페 차량은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차량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전고가 일단 이렇게 높고요, 3열까지 앉을 수 있는 시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독립식 2열 시트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존에 2열 시트를 갖고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3열 시트, 기본 7인승 시트를 갖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후열도 너무나 여유롭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기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현재 ADAS,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소재적 고급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데는 다 옛날에는 우레탄이 쓰여졌었습니다. 뭐 색깔이 어찌 되었든 간에 고무죠, 고무, 우레탄, 공업용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소재인데, 지금 이 친구는 비건 레더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의 복합적 요소가, 소재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우드 같은 트림을 만들어 놨고요. 인조 가죽이기는 하지만 가죽 트림으로 여기저기 마감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치 알루미늄 같이 만들어 놨고요. 천장은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칸타라 같지만 사실은 여기도 리사이클 재질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좋은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비건 레더래요. 비건 레더인데도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정말 요즘은 재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원가까지도 절감이 돼서 이런 많은 부분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도 요런데도 다 지금 가죽이에요. 가죽, 비건 레더이긴 하지만. 야, 그리고 보스 스피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데도 플라스틱이기는 하지만 딱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금속스럽단 말이죠. 마감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다 터치 패널로 만들어져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다이얼, 버튼을 눌리는 느낌, 공조기가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 버튼이 눌려지는 느낌들. 물론 아우디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도 마찬가지, G캠, 하이패스, 블루링크,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물론 좀 뜨겁긴 합니다. 그리고 CCNC,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잘 움직입니다. 물론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약간의 로딩 시간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차량은 정말 큰 만족도를 주는 아빠 가족차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렌토랑 확실히 가는 노선이 달라졌죠. 소렌토는 어반 SUV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고,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오프로더의 성향으로 지향성을 그쪽으로 제작 목적성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쪽의 아빠들은 산타페를 선호를 할 거고요. 도시명 SUV, 조금 더 세련된 SUV를 선택하신다면 소렌토 쪽으로 갈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뭘 고르겠냐? 저는 산타페 쪽이 조금 더 땡기긴 하거든요. 물론 외관은 소렌토가 훨씬 예쁩니다. 저는 심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간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애초에 디자인과를 나와서 저는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큰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디자인은 저는 솔직히 산타페보다는 소렌토 쪽이 훨씬 더 잘 다듬어지고 잘 정돈이 되고 심미적으로도 더 잘 만들어져 있는 웰메이드, 웰 디자인드 차량이라고 하면 소렌토인데, 이 차량은 이 뒷모습, 얘는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이 차량을 만들 때 제작 최우선 목적성 자체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관적 요소나 내외관적 요소에서 이 공간감을 다 첫 번째로 뒀기 때문에 이런 내외관이 생겨났는데, 디자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뒷모습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사이드, 전면, 전측면, 전후면 다 좋은데 이걸 정후면에서 딱 보게 됐을 때는 좀 뭐랄까요, 디자인을 하다만 듯한 느낌, 혹은 여백이 너무 많은데 그 여백을 조금 더 센스 있게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디자인적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그런 여운이 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을 갖고 이제 거기다가 뭐 TRX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다리도 붙이고 외관에 다른 것도 붙이고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외관을 더 완성시키기 위한 이런 컨셉을 만들었다면 그것 또한 뭐 존중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은 뒤쪽의 디자인이 저한테는 꽤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 뒷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중에 하나거든요. 앞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앞모습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면서 그 차량의 어떤 면모를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산타페 MX-5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을 보면 조금 허전하다, 맹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느낌이 나요. 어쨌거나 그거는 이닉스테리어의 취향 차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겨둘 만한 내용이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면과 이 차량의 그 크기,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실내외적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인테리어, 편의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계 최고급 아닌가. 오히려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가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SUV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뒷모습만 빼고는 전부 다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승차감이요, 약간 탱탱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전고가 높고 롤센터가 낮고 롤이 허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관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폼팩터를, 그런 폼팩터의 차량의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느껴지는 탱탱거림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몰랑몰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승차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봐요. 승차감은 저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꽤나 스포티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차량이 아쉬운 부분은 동력 성능이에요. 동력 계통. 차라리 디젤이었으면 최고 속도가 높지 않을지언정 초반에 토크 같은 것들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1마력에 45kg 포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단 말이죠. 물론 280마력이라고 하는 마력이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X5 F15 차량이 3.0 디젤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250마력 정도였나? 그리고 걔가 600Nm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차량이 더 마력이 높아요. 그래서 파워가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토크가 2.5 터보 4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 보면은, 제가 요새 하도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냥 이 차량을 전기차 엔진, 그러니까 모터를 그대로 얹어서 한 250마력 정도 혹은 300마력 정도 급의 듀얼 모터를 달아서 한 70kW시 80kW 정도의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4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전기차 피카츄로서 전기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아이오닉 7도 마찬가지고 EV9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 사실 5m가 넘어가고 2m가 넘어가는 대형 SUV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대형 SUV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아쉬워서, 이런 디젤, 하이브리드,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 이런 느낌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나 PHEV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 뭐 동력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라는 느낌과 뒷모습이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뭐 아쉬운 부분이 그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승차감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승차감 부분부터 실내 편의성, 그리고 이 실내 공간감,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 같은 부분도 전부 다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만 전기차 피카츄로서 아직도 기름차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차량들도 전부 다 전기 차량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전기 차량으로 나오는 산타페를 기대해보면서 이번 산타페 MX-5 리뷰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갖다가 제가 한번 울트라 차박킹 갔다가 차박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량으로 한번 차박 혹은 캠핑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박 다녀온다면 차박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